법인이 임대 등록도 안 돼 있어. 임대 등록이 아니라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냥 기능은 사업자 등록에 부동산 매매 임대 끝. 근데 대출 얼마 나왔죠? 80% 나왔습니다. 매출이 1원도 없는데 1년 반 동안. 그래서 오늘은 솔루션은 이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자본주의에 왜 법인인지를 알아야지만 빨리 내 돈을 벌 수가 있다.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도 결국은 비즈니스를 하려면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전혀 다른 인격체인 법인. 법인을 왜 만들어야 되고 법인으로 어떻게 투자나 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자, 두 번째는 오늘 저 섹션으로 또 마련을 했어요. 심화반으로 지산. 요거 제가 어제 리허설하면서 살짝 봤는데 진짜 깨알이에요. 이거 저 웬만한 책 다 읽어봤는데 되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쉽게 좀 잘 만들어놔서 이것도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사실 저희도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라 하지만 주는 아직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고민 많이 했던 거예요. 아직도 막 이거 하는 게 맞을까 싶지만 저희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동산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가상자산.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NFT가 될 것 같아서 디센트럴랜드를 사놨죠. 지금 600%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샌드박스도 400% 수익 나고 있고요. 이거 가상자산, 이거 사기 아닙니다, 진짜. 이게 모르면 그냥 눈탱이 맞는 거예요. 다단계 끌려가고 이거 제대로 공부하면 그냥 이래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사서 모으는구나. 이래서 마이클 셀러가 시가총액이 6조인 회사가 비트코인을 6조를 샀구나. 이래서 지금 기관들이 미친 듯이 지금 ETF나 현재 비트나 이더 쪽으로 계속 투자를 늘리는구나. 이 흐름을 아셔야지만 벼락거지 면할 수 있고 인생 역전은 아니래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너무 진지해졌어, 지금. 근데 진짜 저 진지해요, 이번에. 진짜 오늘의 강의로 40명 중에 한두 명은 저는 10억 나온다고 봐요.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규제 시대 해법은 오늘 있어요. 해법인가요? 서울 사람들? 해법인가요? 해법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해법 수학을 못 해가지고. 자, 금리 올랐습니다. 지금 1% 기준금리 올렸는데 대출금리 5% 됐어요. 적게는 4%에서 5%까지. 부동산 난리 났죠, 지금. 종부세 이번에 나오는 분들. 저희 동생도 종부세가 400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종부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는 사실 아파트 반은 다 처분했다 했잖아요. 사실상 한 4년 동안 한 8개 판 것 같아요, 아파트. 수지 프로지오 판 거 6억 올랐고요. 레미안 고덕 판 거 7억 올랐고요. 레미안 답신리 판 거 7억 올랐고 기본 하나 팔면 다 7억씩 올랐어요. 근데도 그냥 팔았어요. 왜냐? 잔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털고 딴 데 가면 되지. 그거 팔고 딴 가서 또 올랐어요. 예. 그래서 너무 내 가진 거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세금 생각하고 제발 부동산 아는 세무사한테 세무 컨설팅 꼭 받아보세요. 진짜. 이거 2, 30만 원 아끼는 것보다 2, 3천만 원 더 벌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솔루션은 이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세금뿐만 아니라 이 사업체를 굴리는 이 노하우와 이 자본주의에 왜 법인인지를 알아야지만 빨리 내 돈을 벌 수가 있다. 사실 직장 생활하다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 나오니까 일반가 세자는 뭐일까? 간이가 세자는 뭐고? 법인은 뭐고? 왜 4대 보험을 이렇게 많이 떼가지? 왜냐? 회사 있을 때는 다 격리들이 해주잖아요. 회사 재무팀에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한 개 한 개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은 빨리 부딪혀봐야 되고 왜 대기업들이 다 법인이고 왜 개인 사업자를 안 하고 법인을 할까?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도 결국은 비즈니스를 하려면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로봇 기호석기에 나오죠. 거기 딱 나오잖아요. 사사분면 만들어 놓고 전문직도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월급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영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변호사, 의사. 근데 이제 탑은 또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본이 돌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대마불사. 결국 내가 크게 키워가지고 자본을 버는 그 시스템으로. 그래서 무조건 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해도 건물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규제를 못 해요. 하긴 하겠죠. 근데 주택만큼은. 왜? 왜 그럴까요? 예? 경제 아, 전세? 경제. 맞습니다. 이겁니다. 자, 본질이 뭐냐? 뒤에 내가 얘기를 할 건데, 주거용 부동산은 본질이 뭐예요? 거주죠. 사는 거. 지금은 조금 유동성장에 시세 차익이 돼버렸지만, 원래 본질은 우리가 사는 거죠. 누구나 살아야 돼요. 집이 되든, 텐트가 되든.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의 본질은 뭔가요? 상업.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걸 막으면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가냐, 이거야. 결국 대기업이 있고, 법인세가 나오는 법인은 못 걷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또 뚜루 팰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인세는 11%가 올랐어요, 지금. 기사에서 보니까 종부세는 90배가 올라갔대요. 엄청난 거예요. 결국은 법인이에요. 주택이 아닌 상업용 또는 틈새 시장의 법인. 자, 실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결국 부동산 팔았을 때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샀을 때 팔고는 거. 자, 저희 같은 적폐들. 자, 여기 1주택자 있으신가요? 1주택자 조금 있으시네요. 근데 뭐 명의 다 분산해 놓으셨잖아요. 다 이제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3주택자가 되는 순간 올해 6월 1일자로 몇 프로 준 거죠? 자, 그러면 최대 세율 이거 또 올라갔잖아요. 작년에. 5억이 최대였다가 10억 만들었다가 10억 초과로 45%. 여기에 3주택자 30% 맞으면 75. 75에서 안 끝나죠? 지방세 7.5, 82.5%. 전 세계 최고 세율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후보께서 그 얘기 하셨던데, 종부세야말로 참여정부에서 만든 최고의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결국은 10억이 올라도 내 돈은 3억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했을 때. 자, 그럼 법인은 어떨까요? 법인은 투자법인일 거야, 아마 대부분. 지금 1인 법인들은. 매출만 2억이 안 넘으면 법인 투자로 세금 내는 건 11%예요. 지방세까지 11%. 근데 이게 주택으로 바뀌면 달라지죠. 원래 10%를 내다가 올해부터 또 중간을 때려서 비사업용 주택과 토지는 20% 중간을 맞아요. 그래도 30%니까 33%. 괜찮아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개인은 2년을 보유했을 때 일반 가세로 넘어가는데, 일반 가세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1년 안에 팔면 70%, 77%, 2년 안에 팔면 66% 개인은. 근데 법인은 오늘 사고 내일 내놔도 33%.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법인이 좀 커서 매출이 2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44%. 뭐 그래도 괜찮잖아요. 오늘 사서 내일 팔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금매 나왔으면 1,000만 원짜리 미 사가지고 300만 원 세금 내고 700만 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법인은. 자, 근데 이게 그뿐인가? 아니죠. 자, 법인 만들다 보면 야, 이런 꿀팁이 있구나. 이래서 내가 회사 다닐 때 회사 사람들이 법카를 그렇게 열심히 썼구나. 그나마 법카 쓰는 거 별로 뭐라 안 하더라고요. 왜냐? 법인은 투자를 해도 인테리어 턴 거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집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집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다. 인테리어 해버리는 거야 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그림을 사요. 그림도 경비 인정이 돼요. 1,000만 원까지는. 그래서 인테리어 거기다가 나뿐만 아니라 고용을 해도 돼. 직원을. 도배장판 진짜 잘하면 그 친구를 하나 뽑아가지고 내 법인 건물에 도배장판만 시켜도 인건비 처리가 돼요. 벽화를 그리라고 해. 막 그냥 인건비 처리 된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저 개인차 없습니다. 법인으로 외제차 샀고 법인으로 리스료 내고 있고 제 돈 1원도 안 들어가게 여기 송딜러님한테 차 샀습니다. 네. 그리고는 차 돈 낼 돈으로 그걸로 투자를 했죠. 그 지금 이제 운영비, 주류비 모두 다 법인 처리 가능합니다. 왜냐? 저는 뭐 맨날 임장 다니는 게 저 업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식대 저희 끝나고 또 한우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업무. 그리고 저희 출장 가잖아요. 맨날 저희 양평 가는 거 아시죠? 예, 맨날 아니죠. 뭐 몇 달에 한 번씩 양평도 가고 다음 주에는 아난티코브 부산도 가고, 예, 연말에는 또 속초에 또 호텔 빌려가지고 워크숍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출장비, 숙박비 다 법인에서 처리가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뿐만 아니라 개인은 한 채만 집이 있어도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법인은 DSR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 있는 송딜러님은 법인이 투자법인이었는데 아파트가 막혀서 저희가 드라이브인 지산을 샀는데 법인이 임대 등록도 안 돼 있어. 임대 등록이 아니라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냥 기능은 사업자 등록에 부동산 매매 임대 끝. 근데 대출 얼마 나왔죠? 80% 나왔습니다. 매출이 1원도 없는데 1년 반 동안.
근데도 법인이기 때문에 지산의 80% 대출로 지금 한 15% 수익률 나오나요? 네, 15% 정도 드라이브인 하나 세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명의도 다 분산이 되고 거기다가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대출도 잘 나와요. 오히려 대표이사가 신용이 더 안 좋아도 20억 대출이 있는데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맨날 회사에서 맨날 닦이고, 뭐, 회사에서 너 투자하면 좋아하나요? 도망갈까봐 투자 얘기 절대 하면 안 되죠. 금기시되죠. 요즘 좀 달라졌는데, 회사 사람들이, 야, 너 투자해라고 장려 안 하잖아요. 팀장이. 진짜 팀장이 투자해라는 건 정말 좋은 선배인 거예요. 너는 부자 되라는 걸 응원해 주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레버리지 가능하고, 경비 다 털 수 있고, 이거 근데 또, 이 방송 나가면 또 접해될 것 같은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 근데 이것도 알면서도 나라에서도 못 막아요. 그렇지만, 법인의 단점은 내 돈처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배당을 받거나 월급으로 다시 가져올 때 세금을 떼가죠. 근데 그것도 뭐 크진 않으니까, 뭐 배당금을 받든 월급을 조금씩 받거나 아니면 버카를 좀 많이 쓰셔서 법인이 풍족하게 사시거나, 예,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법인 없으신 분, 법인 만드는 거 말고 없으신 분, 이것도 반이 없으시네요. 법인 없는 분들 거의 다 급여생활자시죠. 혹시 사업하시는데도 법인 없는 분? 사업하면서 법인 없는 분 한 3분밖에 없으시네요. 법인 꼭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또 꿀팁이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애 좀 잘 키워보고 내 새끼들 좀 좋은 학교 보내고 우리보다는 좀 편한 생활을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서 주주를 만들어주는 거. 어릴 때부터. 거기다가 차등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주주가 아니래도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대주주는 중간배당이라든지 정기배당을 패스하고 소액주주인 자녀들한테 배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배당 수익이 생기면서 대출도 나와요, 나중에. 다만 만 18세까지는 증여세는 2천, 만 18세 넘으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증여와 차등 배당을 너무 많이 했을 때는 또 이거를 증여세로 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아이들한테 증여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강남 부자들은 거의 다 증여로 다 옮겨놨어요. 집이 세 채면 아들한테 하나, 딸한테 하나 이런 식으로. 상속하면 안 돼요. 증여를 하셔야 돼. 근데 이제 그렇잖아.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야. 근데 부모님한테 노쌤이 강의를 하는데 갔더니 아버지 죽기 전에 먼저 재산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좀 증여 좀 하면 안 돼. 맘 상하죠. 내가 지금 아직도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나보고 뭐 죽기 전에 재산 주라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세무사죠.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세무사를 아는데 내가 세무 비용 대줄 테니까 싸대. 엄마 10만 원이면 된대. 같이 모시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세무사람 이름 맞춰야지. 증여가 답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무사가 어머니 아버님을 설득시키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등 배당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이렇게 법인을 만들고 증여를 했을 때 훨씬 더 괜찮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왜 가족법인으로 다 건물을 샀겠어요? 애들은 그냥 금수저인 거예요, 진짜. 월세 5천만 원 나오면 거기에 지분만큼 뭐 5%만 가져가도 얼마야, 걔네들은. 평생 그냥 월세 받으면서 그림 그리고 해외여행 가고 우리가 그 TV에서 보는 우동이 먹고 싶어서 도쿄를 가고 베이징 덕이 먹고 싶어서 베이징을 가고 미슐랭 3스타를 찾아서 홍콩으로 가는 그런 삶. 자, 근데 이제 유의점은 있습니다. 뭐 자금 빼고 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이걸로 과연 투자를 했을 때 이거 모르고 당한 사람 되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사업자로 건물 지었다가 990만 원 보험료 내시는 분, 그리고 자기는 신규 법인이라서 취득하면 4.6%인 줄 알고 샀는데 상업용 부동산을 9.4%를 맞아요. 왜?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법인의 빈틈을 타고 들어가서 절세 전략을 알려줄까 봐 이 법인은 투기법인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법인이 생긴 지 5년이 안 된 애가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샀을 때는
중과를 때려버려요. 취득세 2배가 아닙니다. 등록세 2배예요. 등록세, 지방세 2배라서 더하면 9.2%가 아니라 9.4%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서울에 법인이 있는데 경기도 성남 집이나 또는 지산을 산 거예요. 어떻게 돼요? 1년 차에 샀어. 중과예요? 아니면 중과 안 맞는 거예요? 중과죠. 자, 그러면 본점이 저처럼 저 양평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희 법인회사가 양평에 있어요. 양평으로 간 이유, 저희 고객이 비욘드 스페이스라는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데 양평에다 내는 거예요. 오, 괜찮다. 그 양평 맞은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베이커리가 들어온대거든요. 거기 가서 맨날 법인 옆에서 커피도 먹고 한강뷰도 보면서 한 번씩 여유가 있을 때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비용도 한번 쓰는 거죠. 법인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다가 요즘 좀 바빠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네. 저 이해 가시나요? 과밀억제 권역 안에 있는 법인이 5년 이내에 과밀 권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는 중과를 맞는다. 다만 과밀 밖, 인천만 해도 강화도라든지 서구 쪽은 또 과밀억제가 아니에요. 남양주만 해도 다산, 별내, 호평까지는 과밀억제인데 화도, 뭐 조안면 또는 덕소 넘어가면 그쪽부터는 또 과밀억제가 아니죠. 자, 의정부까지 과밀인데 양주부터는 또 아니고 성남까지는 과밀인데 용인은 또 아니고 그래서 용인에 있는 주택에다가 법인을 만드신 분도 많아요. 용인은 그래도 도심이니까 누구나 다 지인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거 알아놓으시면 안 두들기만 한다. 그래서 권상우도 법인을 통해서 강남 건물 샀고 그런 연예인 옆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야, 서울에 있는 법인을 이거 사는 순간 너 건물 9.4% 맞아. 그럼 100억짜리 사면 어떻게 돼요? 10억이 그냥 취득세예요. 그럼 30억으로 100억짜리 사는데 40억으로 100억짜리 건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법인을 만들어서 오히려 서울 빌딩을 사고 서울의 지산을 사고 아파트를 샀던 겁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파트가 아닌 상업용 부동산. 특히 저는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지산을 추천드리고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산 겁니다. 7억 4천짜리 80% 대출받아서 8월에 2.6%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땡겼습니다. 지점장님이랑 쇼 가서. 월세도 나오고 시세 차이 또 기대되고 그래서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첫 번째 지산으로. 자, 8월이라 했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4개를 사고 한 달 반 동안 2개를 더 샀어요. 그냥 확신이 온 거예요, 이거 빨리 대출 더 오르기 전에, 금리 오르기 전에 질러야겠구나.